불교는 어렵다? No. 불교는 딱딱하다? No.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열린 수덕. 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다채로운 지식 나눠주실 스님을 모셔봤는데요. 청주 용화사 연수원장이신 지장 스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께서 현재 BBS 청주 불교 방송 또 진행자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스님의 다양한 삶의 지혜와 함께 또 방송적으로도 조언을 구해보고자 이렇게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저희 열린수덕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 용화사에서 연수원장 소임을 맡고 있는 지장이고요. 이렇게 오늘 열린 수덕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사찰은 산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용화사는 도심 속 사찰로 유명하잖아요. 예. 스님께서 계신 이 용화사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우리가 이 용화사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네.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그런 사찰 이름 중에 하나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역마다 이제 여러 유명한 용화사라는 절도 많은데 청주 시내 항복판에 이 용화사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오교구 법주사 발사고요. 청주에서 이 중심 사찰의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전에는 이 용화사의 과거 역사를 잘 몰랐었거든요. 네. 1994년도에 그 용화사 앞에서 이제 모심천 이 제방 공사를 하면서 거의 뭐 한 490여 점의 유물이 나왔고요. 네. 그러면서 과거 이제 절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 옛날에는 산회사라는 이제 이름의 절이었고요. 네. 그래서 산회사는 고려 시대 때 상당히 이제 유명했던 이제 절인데 그 진각국사 해심 스님께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오셔서 이 무심법회를 열었던 그런 이제 유명한 사찰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 중기쯤 이제 갑자기 이제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거의 이제 100여 년쯤 이제 고종 그 황제의 이제 그 후궁이었던 엄비 나중에 이제 그 정식으로 왕비가 되시게 되는데 이분이 왕비가 되고 나서 꿈에 현몽하게 돼요. 일곱 부처님을 현몽하게 되고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제 청주에 이렇게 과거에 이 부처님들이 불상이 이제 묻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그래서 그분의 후원 덕에 이제 땅에 묻혀 있었던 이제 부처님들을 다시 이제 꺼내서 정식으로 또 이제 지금 형태의 이제 절을 한 100여 년쯤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때부터 용화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또 이 도심 속에 있는 용화사에 찾아주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님께서는 또 그중에 템플스테이를 담당해서 또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도심 속에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는 또 색다른 느낌이 들 것 같은데 프로그램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이제 보통 템플스테이 하면은 이제 산 속에 있는 뭔가 달을 비우고 네. 세상과 좀 이렇게 분리시켜서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산 속에 있는 절을 사실은 이제 많이 찾는 편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자가 운전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죠. 보통 쉽게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심 사찰을 또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보통 요즘 가장 많이 오는 그 부류가 20대, 30대의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찾아오고요. 네. 일단 불교 문화가 궁금한가 봐요. 아, 그렇죠. 네. 요즘 MZ들에게 인기예요. 예, 그래서 뭐 불교 박람회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많아서 네, 정말 네. 줄을 서서 들어갈 정도인데 그 사찰 문화라든가 사찰 생활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도 크고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뭐 어른들 세대에는 예전에 뭐 전쟁도 겪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겪고 그것을 극복해 오면서 이제 살아오셨는데 지금 또 워낙 세상이 많이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뭔가 미래가 또 불안하고 뭔가가
이 좀 또 SNS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많이 비교해요. 네, 맞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 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박탈감도 좀 가지고 있고 빨리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급함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를 좀 와서 뭔가 이제 좀 자신들의 조급함도 좀 달래고 뭔가 진짜 이제 자신과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이 저도 정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참 지난 후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저희도 처음 접하게 됐는데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해왔고 맞아요. 늘 스마트폰이나 이 디지털 기기와 떨어져 살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직접 경험하고 자기 혼자만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혼자 있으면 스마트폰, 컴퓨터를 보기 바빠서 그쵸. 그래서 네. 절에 와서 그런 이제 생활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온전히 이제 자신만의 좀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많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템포스테이에 관심도 많고 저희는 이제 도심 안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뭔가 주말에 그냥 가볍게 시간 내서 방문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님께서 또 안에서 차담도 즐겨주시고 예. 여러 가지 이야기도 같이 나눠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기는 조금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예, 보통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SNS나 이런 데 자기가 이제 했던 것들을 이렇게 남들한테 알리기를 원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좋은 점, 나쁜 점 솔직하게 이제 많이 올리는 편이고 네. 저희는 이제 저하고의 차담, 일반인들이 스님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쵸. 만나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경험이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인데 네. 그런 또 저는 같이 차를 마시면서 동시에 또 명상이라는 체험도 좀 해주고 그래서 뭔가 그분들한테 그 예기치 않은 그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스님들의 좋은 모습 그리고 그런 뭔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하게 해줘서 이제 이 불교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좀 뭔가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이제 사실은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이게 조금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지난번에 정경 스님 편의 보원사 프로그램에서 메타버스 경진 대회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스님께서 또 심사위원장 소임을 맡아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직접 메타버스 이론 수업까지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스님께서는 그럼 이런 AI 기술 같은 것은 어떻게 또 접하게 되신 건지 너무 궁금해요. 예, 뭐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이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기간 전에 제가 서울에서 명상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모든 활동을 강제적으로 접어야 네,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많이 남게 되고 뭔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러면서 유튜브 활동에 필요한 이제 다양한 기술들, 테크닉들도 알아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이미지 편집, 또 오디오 편집, 뭐 영상 편집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코딩,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이제 코딩 이제 원리를 알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차에 뭐 3D 모델링이라는 것도 해보고 또 그게 좀 더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제 가상의 이제 공간을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뭔가 구현하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그 그림으로 그리거나 현실적으로 만들기에는 좀 제한이 있는데 그걸 뭔가 이렇게 컴퓨터 화면 속에 가상의 그런 세상을 만들면 네. 뭔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쉽게 이렇게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네. 뭐 아주 전문가 수준은 아닌데 그냥 이제 아주 초보적인 상태에서 네.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요즘은 이제 조금씩 활용을 해서 여러 이렇게 사찰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요즘 이제 그 불교 콘텐츠 이제 특히 이제 캐릭터나 굿즈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네, 네. 사회적으로 요즘 캐대언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굿즈 이런 게 인기가 많은 것처럼 네. 절에 와서 불교의 어떤 굿즈라든가 상품 어떤 그쵸. 이런 기념품 이런 데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제 요즘 3D 프린팅 같은 것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굿즈도 좀 만들어 보고 오. 예.
그리고 직접 예. 선물도 그러면 템플스테이 오시는 분들에게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만드는 거에 참여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만든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매듭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뭔가 좀 이 참여도를 높여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게 하면 훨씬 더 이제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보건사 같은 경우는 실제 절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절터만 있게 되는데 네. 뭐 절을 복원하면 좋겠지만 복원하더라도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젊은 친구들이 특히 학생들이 네. 뭔가 창의적으로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절의 모습을 그린다면 우리 어른들도 기존의 전통적인 생각에 이제 갇혀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이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미래에 존재하게 될 어떤 보건사의 모습도 사람들한테 또 알리고 그걸 통해서 불교 문화나 정신 또 가치도 이렇게 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제 보건사 이 메타버스 경진대회 이제 저도 참여를 하게 됐고 올해는 특히 이제 심사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네. 아니 보통 이렇게 전문가분이 오셔서 수업을 해준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 했을 것 같은데 스님이 등장하는 순간 뭔가 색다른 느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초중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아이들이 사전에 이제 본인들 그 동아리 팀을 만들어서 이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모르죠. 누가 심사를 하는지는 이제 모르고 그쵸. 스님들이 이렇게 심사할 거다라고 아마 예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올해 한 3년째 저희가 이제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뭐 기획력이라든가 연출력, 표현력이 나날이 앞서가고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좋아지고 있고 네. 또 올해부터는 그 AI 그거를 같이 활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그 적절히 활용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 작품의 완성도 이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출품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협업 같이 팀원들끼리 협업을 해서 참여를 하니까 이제 미리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해나가고 어떤 식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그런 걸 미리 체험할 수 있게 돼서 이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아니 저는 그냥 단순히 대회에 나와서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많은 것들을 또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대회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아니 그리고 스님 또 특별한 이력이 있는 게 비행 스님이세요. 아니 이거 그 비행 청소년 같은 동진 출가자들에게 나오는 그런 거는 아니죠? 예, 제가 이게 공군에 네. 제 공군의 군종 장교로 한 10년 가까이 이제 그 근무를 했고요. 비행인 그렇죠. 거예요? 실제 제가 뭐 비행기 조종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이 군에 근무하면서 이제 병사들이나 또 조종사, 정비사분들하고 쉽게 뭔가 이렇게 좀 친해질 수 있는 하나의 좀 매개체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네. 이게 취미생활로 이 비행기를 만들고 그리고 실제 그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 무선으로 요즘은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무선으로 조종해서 날리는 그 동아리 활동을 쭉 이제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실은 뭐 가볍게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공군 본부에서 이제 큰 시합이 있었어요. 그 공군 본부에서 주최하는 그런 큰 시합이 있어가지고 그 시합에 좀 이제 정식으로 출전을 해달라. 왜냐면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네. 스님이 그런 행사에 나오면 특이하잖아요. 맞죠. 색다르죠. 뭔가 주목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행사에 좀 참여를 해달라.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시합에 출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뭔가 이제 공군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난 협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한 6개월 가까이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대통령배라는 그 시합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공군 참모총장배 시합에 나가서 준우승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세계 선수권 대회가 2년마다 열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국가대표도 이제 선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준우승했을 때 그때 이제 3, 4, 5등 했던 분들이 결국 다 국가대표가 됐거든요.
아, 그러면 보통 공군에 가시면 다 그렇게 비행기를 한 번씩 날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스님들마다 이제 각자 선호하는 이제 취미 생활, 그 소질이나 자질, 소위 말해서 이제 주특기나 이런 것들 다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뭐 요즘 시작할 때도 뭐 메타버스 이런 거 얘기 나온 것처럼 네. 이제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이렇게 뭐 이렇게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쓰는데 좀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비행기를 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내가 노력을 하면 이제 성취할 수 있구나. 근데 그걸 꿈을 꾸지 않거나 또 꿈을 꿔도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꿈을 꿔봤고 그걸 한번 도전을 해봤고 도전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한번 저 경험을 좀 해봤죠. 뭔가 스님께서 젊은 시절에 해왔던 그 경험들을 토대로 또 지금의 꿈꾸는 아이들에게 이런 걸 잘 전달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스님들도 군대에 가면 일반 사병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예. 하도 이제 절에 살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특히 네. 요즘 뭐 템플스테이 오는 친구들도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1번은 왜 스님이 됐느냐고 맞죠. 그 다음 이제 10위권 안에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님들도 뭐 군대를 가느냐. 제가 예전에 거의 한 20 몇 년 전에 그래서 네. 책을 썼어요. 그쵸. 스님도 군대 가나요라는 책을 써서 지금 절판돼서 아쉽게는 이제 구할 수 없지만 네. 그래서 스님들도 군대를 가는데 사실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출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스님들이 군대 간다가 사실은 이제 좀 생소한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뭔가 안 갈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근데 군종 장교라고 그래서 이제 부대 안에도 종교 시설이 있거든요. 병사들이 종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 목사님, 뭐 신부님 다 같이 이제 군대를 가고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천에 당시 삼사관 학교에서 군사 12주간 이제 군사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네. 군인들이 받는 거와 똑같은 이제 훈련, 뭐 행군도 하고 네. 사격도 하고 뭐 포복인가?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유격 훈련도 네. 받고 심지어 뭐 수류탄도 던져보고 박격포도 쏴보고 지뢰를 매설해서 폭파하는 것도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이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훈련을 다 받았고요. 근데 그런 군사 훈련도 좋은 경험이었지만 저희가 이제 다른 그 종교인들, 성직자분들과 함께 그렇게 3개월 동안 네.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그 3개월 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진짜요? 예. 그러면 뭔가 스님이 군법사로 또 활동을 했으니까 군법사로 군대에 들어가면 또 어떤 재미있는 일화들 있는지도 한 가지 뭐 생각나는 일화 같은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병사들이 어떤 친구가요. 이제 병사들이 이렇게 이제 열심히 불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전역을 하게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너무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법당에서 축구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혼나요, 부처님께. 그렇죠. 그래서 야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네. 저희가 이제 법당 안에서 이제 이렇게 기물 파손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부드러운 공을 가지고 네. 병사들과 함께 이제 축구 시합을 했었어요. 네. 이 출입문이 양쪽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출입문을 골대로 삼고 저희가 이제 천장에 연등에 공이 맞으면 네. 마이너스 2점. 부처님 쪽으로 공이 가면 마이너스 네. 3점 이제 네. 그 페널티를 줘서 그래서 정말 몇 시간 동안 아주 웃으면서 정말 신나게 웃으면서 네. 뭐 정말로 기억해 보면 진짜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 친구도 전역을 해서 평생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고 하긴 언제 법당에서 또 그런 걸 해보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법당이 이제 이렇게 장판이 깔린 곳이었기 때문에 네. 예,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해보면 미끄러져 넘어지고 정말 이렇게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네.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소중한 이제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만들어준
준 적도 있습니다. 네.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촬영에 나가도 될지 조금 의문인데요. 제가 스님도 군대 가나요라는 책에 네.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서바이벌 게임도 하고 그 아. 안에서 뭐 야구도 해보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네. 구할 수 없다라는 그쵸, 게 맞아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무튼 약 10년간 군복무를 또 하셨어요. 근데 나름이 긴 시간 또 함께 하셨는데 돌연 제대와 함께 또 차 명상원을 개원을 하셨거든요. 특별했던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 제가 이제 군대를 갔지만 이제 그 농국대학교에서 불교를 또 공부하고 출가해서 스님이 됐지만 사실은 뭐 공부를 충분히 한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수행의 경험을 가지고 갔던 것도 아니고 이제 곧바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포교 현장에 투입이 된 거잖아요. 네. 그 현장에서 포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점이 좀 공부도 부족하고 수행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을 뭔가 이렇게 사실은 포교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 감동을 주고 그 친구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뭔가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좋은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 이야기라기보다는 남들의 이야기잖아요. 다른 사람 책에서 본 거, 다른 사람의 강연을 들은 거, 그러니까 뭔가 저의 경험, 진솔한 저의 경험이 아니라 타인의 경험을 전달하는 거에 이제 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포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뭔가 좀 더 나의 어떤 그 수행의 경험, 또 어떤 뭔가 공부의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일단 나도 한번 수행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수행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루 뭐 1년, 2년 만에 이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뭔가가 수행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명상원이란 제가 뭐 명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도 이제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명상원을 만들어서 명상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뭐 그 활동은 계속해서 어쩌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명상원 이름이 초이차 명상원이었었는데 뭔가 차와 명상이 좀 이렇게 결합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곳을 찾아주시는 대중분들께는 또 어떤 장소였을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뭐 저도 이제 이 군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그때 예전에는 다도라고 그래요. 차를 맞아요. 마시는 거 다도. 거기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쪽 분야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요. 우연치 않게 2004년도에 이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국제 도서전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주빈국이 한국이었어요. 이게 전 세계가 돌아가면서 한 개 나라가 오니까 그때 한번 주빈국이 되면 거의 150년이 지나야 이제 그 다음 찾아오는 정말 특별한 기회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종의 이제 문화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인들이 그 당시 대거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뭔가 독특한 문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문학 이외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것이 판소리. 판소리는 외국에 잘 없잖아요. 맞아요. 그 뭔가 이렇게 창 느낌의 소리의 울림이 좀 달라요. 그래서 판소리 공연이 들어갔고 또 하나가 이제 티 메디테이션. 왜냐하면 일본이나 이제 독일 이런 데도 사실은 이제 차를 가까이 하고 차 문화 활동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빠져 있고요. 또 중국은 뭐 생활화돼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완전 기교를 많이 부리거든요. 근데 한국은 차를 이제 마시지만 스님들이 차를 마시지만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서 또 수행의 어떤 매개체로서 이 차를 오랫동안 마셔왔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하나의 이제 전통이라 해서 차를 마시면서 수행하는 그런 뭔가 경험을 서양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마시면서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독일에서 이제 한번 이 시범을 보이게 됐고요. 그러면서 차를 마시면서 참 수행이 잘 되는구나.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장애들이 생기는데 그런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이제 방법이고 요즘은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 차 속에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성분들, 그다음에 우리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를 마시면서 수행을 하면 정말 이렇게
더 그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차를 마시면서 하자. 그리고 예전 조선 시대 마렵에 초이선사라는 이제 되게 유명하신 다산 정약용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했던 네. 그런 큰 어른이 계신데 네. 이제 그분의 어떤 뜻 정신을 내가 이제 따라서 오늘날 그분의 어떤 정신을 좀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또 생각도 있어서 그분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초이차 명상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아니 어쩐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산사에 가서 사찰에 가서 스님들께서 차 한 잔씩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 잔 마시면 괜히 기분이 깨어나는 것 같고 기분 좋아지는지 좀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스님께서의 그 명상 또 수행하는 비법 중에 하나가 이런 차 명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저는 요즘 이렇게 차단 명상이라 해서 네. 왜냐하면 너무 번거로우면 안 되고요. 음. 우리가 집에서 커피를 마실 때 사실은 간편하잖아요. 그렇죠. 거창하지 않고. 네, 그냥 근데 내리기만 하면 되니까. 차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우리가 도구를 갖춰놓게 되면 쉽게 차를 마실 수 있는데 근데 또 저는 이제 혼자 할 때도 있지만 템플스테이 참여하는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네. 차를 마시면서 제가 우선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하는 상태에서 대화를 해. 그러면 뭔가 분위기가 그냥 명상을 하지 않고 차를 마시지 않고 그냥 대화를 하는 거와 네. 제가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 그 분위기라든가 대화의 내용 모든 게 사실 확 달라지거든요. 뭔가 집중도도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렇죠. 차분해질 그분들 것 태도도 같아요. 달라지고 네. 그분의 마음 상태도 달라지고 네. 제가 이제 지금서부터 뭐 명상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저와 함께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 분들이 거의 뭐 저절로 명상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명상에서 좋고 또 함께 하신 분들도 이제 명상을 자연스럽게 이 명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이 차단 명상의 형식으로 요즘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그 상태를 깨닫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사실 뭔가 성과를 많이 이루고 또 채워가는 것들이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마음 비우기와 관련해서도 혹시 좋은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젊은 친구들이 오면 비우라고는 하지 않아요. 아 진짜요? 더 채우라고 하죠. 아. 왜냐하면 아직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네. 경험해보고 뭔가 채워봤을 때 뭔가를 채운다는 거에 대한 어떤 모순이나 한계를 알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뭔가 이제 비움이 필요한 거고 네. 그리고 분명히 그 경험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를 채워가면서 뭔가 기쁨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삶에 뭔가 하나 이제 방향성이 있는데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경험하고 채워가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한번 살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생의 중반 후반부가 됐을 때는 끊임없이 나를 채운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네. 채워도 계속해서 공허감, 결핍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비우는 방식으로 그때는 이제 좀 전향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비운다고 했을 때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잘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워야 또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 위주로만 보이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또 내려놓게 되면 나의 시야에 또 나의 생각에 들어오지 않았던 새로운 많은 가치들, 의미들도 깨닫게 되고 인생의 후반부가 됐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의 이제 진정한 재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는 거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나를 채워가고 색다른 경험을 이제 성취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던 거, 얽매이고 있던 거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내려놓는 그런 방식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스님께서는 또 그 다양한 연령층에 맞춰서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비우는 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채울 사람은 채우고 또 비워야 될 시기엔 비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법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학생 전법단 일원으로 또 충청 지역 대학생 포교도 담당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교도소 재소자들을 비롯해서 불자들이 함께하는 불교대학에서도 또 전법 강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각자 그 사람들만의 소통법 같은 거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은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의 네.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실행하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해야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뭐 명상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뭔가 이제 좀 경전이나 이런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이 그 지적인 어떤 그런 정보를 좀 얻어 가야 할 그런 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이 연령대에 따라서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쓰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은 하나지만 네. 그것을 뜻을 풀어주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이제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활용은 하고 있으나 네. 끊임없이 또 새롭게 답을 찾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명상하세요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아, 진짜요? 너무 절박하고 힘들어.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네. 뭔가 그런 괴로움,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편이 이제 필요한데 네. 그분의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잘 찾아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안내를 해주죠. 뭔가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또 템플스테이를 찾아서 스님과의 차담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공부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대학생들 이렇게 재소자들, 불자들 각자 또 나눠서 또 예.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아니 그리고 또 스님께서는 언론을 통해서도 포교 활동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의미 있었던 활동 같은 거 혹시 몇 가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요즘은 이제 신문사에 이제 거기 저희 지방 신문 언론 신문사에 이제 칼럼을 쓰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청주에 많이 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제 과거에 이렇게 글을 쭉 써왔고요. 완성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늘 저의 생각을 이렇게 해서 당시 이제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쪽에다가 글을 쭉 써왔는데 출판은 하지 않았던 그런 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또 다시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또 글을 써서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많은 매체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이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문사에 이제 글도 쓰고 그리고 네. 이제 그 청주 불교 방송에서 또 이렇게 그 방송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평일마다 또 매일매일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또 저희가 BBS 청주 불교 방송에서 진행을 하시는 만큼 또 어렵게 모셔왔잖아요. 저희 여기 충남 불교 방송에서 혹시 이런 점 조금 집중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방송 우리가 이제 불교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불교 방송인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방송국이면서 전법 도량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방송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방송국이 존재하는 이유 또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가 하나 이제 전법 도량이기 때문에 전법 도량의 이제 역할을 더 이제 왕성하게 뭔가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라든가 그런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직접 와보시니까 또 어떠세요? 뭐 아무튼 시작은 미약하지만 뭔가 결말은 앞으로의 기대되는 미래는 창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진짜요? 좀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충남 불교 방송 설립과 또 앞으로의 운영을 위해서도 응원의 한마디 또 해주세요. 저도 현재 이제 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네. 전에는 이제 몰랐지만 이렇게 방송국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실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주파수를 받아야 되고 또 이런 공간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뭐 주파수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방송국처럼 꾸미는데도 사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만든다고 해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 이제 청취자나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네. 그런 뭔가 이제 역할을 계속해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후원과 기원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깊이 이제 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도 나눠주세요. 예. 오늘 이렇게 열린 수덕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이제 반갑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무튼 뭐 이제 저의 짧지만 이 저의 살아왔던 저의 삶을 한번 살짝 이렇게 되돌아보는 뭔가 그런 귀한 어떤 경험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방송 포교가 저도 실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포교의 그 효과나 이게 역할이 되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충남 불교 방송이 열심히 이제 뭔가 앞으로 개국도 하고 잘 운영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님 재미있는 이야기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열린수덕 지장 스님과 함께 봤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셔서 인생의 이 구절들 그리고 이야기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제대로 한 번 더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도 조금씩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또 마음을 비우고 또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열린수덕 지장스님과 함께한 시간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함께 나눌까요, 스님? 그럴까요?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